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올해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저희가 매주 다양한 직업 정보를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이 되었는데요. 이 12월 추운 겨울에도 저희는 꿋꿋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직업 정보, 알찬 직업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에도 저희와 함께 또 저의 옆을 지켜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12월이라고 하니까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또 이 공허함이 드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간 새로운 직업 정보로 그 공허함을 채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사회인입니다. 김재영 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꼭 연말쯤에 한 해를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에도 직업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영 양께서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월화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어떻게 생각해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과 함께 직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녀의 잡담으로 꾸며지고요. 화요일은 선정직업 전문가들과 함께 자격증과 취업 및 창업 정보를 알아보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수요일은 전문가 선정, 직업 키워드 토크와 최종 직업 평가, 그리고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재밌는 뉴스와 함께하는 수다 토크 자비수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잠시 회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직업인이 되고 또 팀을 이뤄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회의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방송이 또 방영이 되는 월요일에 회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요. 사실 직장인이 돼서도 회의를 계속하긴 하지만 요새는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뭐 네. 팀플이다 뭐다 해서 회의 정말 많이 하는데 요새 정말 대학생들도 회의 많이 하죠? 네,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는 작게는 조별 과제부터 학교 행사, 그리고 동아리 행사 회의까지 해봤는데요. 과행사를 할 때는 어떤 행사를 할지 같이 모여서 정하기도 하고요. 또 축제 같은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안주를 어떻게 안주. 그 판매할 때 안주를 어떤 걸 정하느냐 이런 것도 많이 회의하고요. 또 제가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어떤 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또 되게 회의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팀을 이뤄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고 그럼요. 또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회의할 때 꼭 피하고 싶은 유형이 있다.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면 이 회의 때 아무것도 준비를 해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긴 했는데 결국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와서 결국은 회의의 논점을 흐트리는 유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전 준비 없이 오셨다가 회의의 논점을 흐트리면서 저분이 왜 저기 앉아있지? 이런 유형이 어찌 보면 회의할 때 정말 좀 싫어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재영 양은 이렇게 회의 많이 해보면서 좀 피하고 싶은 유형, 싫었다 하는 거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자기 주장만 밀어붙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회의가 진행 중에도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흐리기도 하고 너무 자기 주장만 꺼내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꼭 이렇게 또 회의가 잘 안 되면은 뒤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요. 저는 좀 이렇게 회의할 때 적당한 절충이 필요한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재영 양이 말씀하신 거 둘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준비하고 또 네. 자기 할 말만 해서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 분들 가끔 그렇죠. 계세요. 그러니까 나와 의견이 달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뭐 토의도 하고 토론도 되는데 네. 전혀 내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 설득하기도 참 쉽지 않고 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더라고요. 그럼요. 네, 사실 이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꼭 필요한 것들, 가장 필요한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한 3가지 정도 제가 한번 짚어보면요. 누구와 언제 어떤 목적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 목적을 명확하게 일단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회의 목적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사전 회의에 관련해서 이 안건 그다음에 검토할 내용을 미리 사전에 숙지를 하고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딱 보게 되면 준비 많이 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자기 할 말만 하네? 라고 또 오해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의를 하고 났을 때 반드시 이 마무리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끝맺음을 가질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했으니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뭐 정리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 기술 및 이 피드백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게 되면 회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회의를 참 많이 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방송 촬영팀, 제작팀하고 같이 회의를 많이 하는데 적어도 한 개 정도의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회의가 중언부언하다 보면 뭔가 산으로 가고 또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 정도의 결론을 내놓자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회의에 임하는 게 필요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영 양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회의는 모두가 다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학교 때 이렇게 좀 힘 있는 친구들이 좀 자기 주장을 많이 밀어붙이는 몸이 큰 사람? 과에서도 약간 목소리 큰 목소리 친구들이 큰 있어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을 밀어붙여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도 그렇게 이끌어 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그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진행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또 그 아까 MC님이 하신 말대로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미. 그래서 꼭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모두가 관심 있게 참여를 해야 그쵸.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열의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심 없이 이렇게 방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꼭 모두가 관심 있게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회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재밌는 상상이 하나 들었는데, 네. 만약에 내가, 네. 내 마음대로 어떤 회의도 개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또 아무나, 내가 원하는 사람 아무나 부를 수 있다. 네. 그렇다면, 누구와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고 싶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저한테 지금 여쭤보신 네. 거예요? 저는 만약에 아무나 누구나 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 한번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하되 물론 그분이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자리 창출과 이 경제 그렇죠. 활성화에 관련한 부분을 한번 공약에 빗대서 한번 다시 재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있다 보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또 그 관련해서 뭐 우리가 돈을 쓰게 되고 또 수입이 그렇죠. 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경기가 안 좋다. 이 매번 나오는 그렇죠. 지금 몇십 년째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보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 박사님 그 회의에 저도 불러주시나요? 그럼요. 회의는 알겠습니다. 같이 공정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영 양은 어때요? 저는 아니고요. 제 친구 중에 컨벤션 기획사가 꾸민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너는 만약에 너가 이게 되면은 어떤 회의를 주최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그 연예인 중에 남자 아이돌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중에 엑소라는 아이돌 그룹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주제는 상관없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그 연예인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회의를 하고 싶다. 뭐 한류 발전 방안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좋네요. 네, 그런 회의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잠시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정한 직업이 바로 이 회의와 관련된 직업이죠. 컨벤션 기획사입니다. 저희가 이 컨벤션 기획사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또 직업 삼행시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은 컨벤션 기획사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시죠, 뭐. 자신 있으신가 봐요. 뭐 언제든지 뭐. 그래서 제가 좀 쉬운 걸로 네. 국제회의 사행시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네, 그렇다면 국제회의 제가 누가 먼저 해보시겠어요? 제가 하죠, 뭐.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조 박사님께서 네. 이 국제회의 사행시 제가 오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시장역 자갈치에 가면 오. 네. 제일 맛있는 땡땡 횟집에서 회. 회 한 접시를 뚝딱 먹으면 의. 의심할 정도로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또 먹고 싶어. 오늘의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기극기 조 박사님의 취향이 반영된. 그렇죠. 이거 너무 딱딱하게 하니까 또 지난주에 재미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좀 재미요소를 좀 이번 가미했습니다. 컨셉을 좀 바꾸신 건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영양 사행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양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영이가 맞습니다. 회. 회사에 취업하시고 싶은 분, 일자리 찾고 싶은 분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도 함께 힘내요. 와. 너무 전략적으로 이거 하시는데. 재영양의 사행시가 지금 나날이 약간 발전해 나가고 있는 느낌이 그렇죠. 들지 않나요? 이게 제가 또 다 트레이닝을 하면서 우리 서로 했는데 저도 제자가 들어가잖아요. 제자가 국제할 때. 그쵸. 그러니까 저도 재한이가 하려고 했는데 이 제자가 안에 제자라서 제가 이 제자를 빼고 재한이가 했으면 좀 싫었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네, 저희가 컨벤션 기획사 직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컨벤션 기획사라고 하면 뭐 많이들 들어보신 경우도 있고 네. 또 아닌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컨벤션 기획사에 대해서 재영양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그게 꿈이라고 해서 얘기를 네.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컨벤션 기획사는 한번 이렇게 회의나 이런 걸 주최를 하면은 그거를 기획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다 책임을 져서 네. 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바쁘고 또 행사가 있으면 항상 정신없는 직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막연히만 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네. 박사님께서 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직업사전적인 의미를 좀 네. 짚어주시죠. 일단 뭐 한국직업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컨벤션 기획사라고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네. 이 유사 직업으로 해서 이제 전시기획자라고 전시기획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전시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고 전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업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유사 직업으로 이제 컨벤션 기획자, 그다음에 행사 전시회 기획자라고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컨벤션 기획사라고 한다면 회의에 대한 기획, 준비, 운영, 관리, 진행,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관련해서 수행 직무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첫 번째가 전시회의 주제를 정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가 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장을 임대하며 전시 주제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원하고 후원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가 참가 예상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가 예상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관련 회의나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다섯 번째가 시설,
인력 등 행사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전시회 운영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전시회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뭐 회의에 관한 것 모든 것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좀 총괄한다라는 네. 직업의 의미인 것 같거든요. 이 회의들이 열리는 장소를 우리가 컨벤션 센터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뭐 컨벤션 센터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미술 심리 치료 관련된 학회에 참여한다고 이 제주도에 있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 이제 간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정말 좀 기가 찼던 게 갔다가 문제는 거기서는 컨벤션에서 이제 행사는 끝났는데 네. 이제 올라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올라오는 게 이제 그 다음날 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해서 비행기를 못해서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산 넘고 바다 다시 건너. 택시를 타고 그 목적지까지 갔던 경험이 있었고요. 또 예전에 이제 이러한 행사 컨벤션 같은 경우 취업 관련된 채용 관련된 이런 행사도 굉장히 많았고 이때 저도 초창기 때 부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굉장히 뭐 몇억 단위 이상의 규모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진행해보고 참석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재영 양은 어떤가요? 저는 삼성역의 코엑스에서요. 그 전시회나 행사를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서 그 채용 박람회도 가본 적이 있고요. 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혼자 여행 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워싱턴에 컨벤션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 컨벤션 센터라고 해서 꼭 뭐 하나의 센터로 따로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호텔에도 컨퍼런스룸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회의에 뭐 행사 같은 거 진행할 때 사회를 보러 간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 기획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컨벤션 센터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 예. 이번에는 조 박사님이 준비하신 코너죠. 어떤 코너인가요? 예, 우리 뭐 다 함께 하고 지금 뭐 장안의 화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 자, 조재한의 어떻게 생각해? 이 코너입니다. 컨벤션 기획사에 관련된 질문 제가 7개를 재영 양한테 드리면 재영 양은 시청자 입장에서 또는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이러한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이에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이후에 오늘의 주인공이 나와서 AS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영 양은요, 질문을 듣고 앞에 있는 OX 팻말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총 7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컨벤션 기획사 하면 딱 연상되는 키워드 3개 이야기해 주시죠. 키워드 3개. 저는 코엑스, 외국인, 행사, MC 이렇게 3가지 떠올려봤습니다. 코엑스, 외국인, 행사, MC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그 일단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컨벤션 센터가 코엑스잖아요. 코엑스만 가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떠올랐고요. 또 외국인은 아무래도 국제회의나 이런 전시회 같은 게 열리면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그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진행되니까 외국인 참여자가 많을 것 같아서 외국인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 MC는요. 그 모든 행사에는 사회자나 MC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어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봐도 다음에 또 증식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잠시 후에 이 직업인분의 AS 답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컨벤션 기획사에게 영어는 필수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그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나 전시회가 열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오지만 좀 세계적으로 열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영어 정도는 꼭 좀 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필수고 뭐 필요하다면 더 다른 외국어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자, 세 번째는 컨벤션 기획사는 기획만 하고 실행은 다른 사람이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저는 X입니다. 네. 이 질문이 그죠? 이 질문은 좀 무시하는 건 아닌가? 그 제 친구
때문에 저도 알고 있었는데 예. 기획부터 운영, 실행, 마무리까지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네. 한다는 재영 양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예, 네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딴 컨벤션 센터가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를 들어주세요. 저는 O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는요? 우리나라 광주에 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쪽에 조금 지식이 살짝 약간 전공하고도 좀 관련이 네, 있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달은 몇 월 달일까요? 가장 1월부터 바쁜 달? 12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국제회의가 열리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좀 따뜻한 달이나 좀 이렇게 성수기? 그러니까 너무 여행 춥거나 성수기? 덥지 않은 날. 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덜 오는 때 비수기 때. 네, 비수기 때 관광 비수기 때 회의를 열 것 같아서 예. 저는 11월 11월. 추측해봤습니다. 예. 일단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국제회의 전문 업체를 PC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CO요. 예. 여기서 P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P가 뭐의 약자냐?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요? 무슨 뜻일까요? 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재영 양의 고뇌가 지금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P요. 예. 영어 맞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컨벤션 조직인데, 네. 실제로 그 앞에 어떤 이제 P가 들어가느냐죠. 뭘까요? 이제 그만 답을 주시죠. 시간을 좀 끌어봤는데 제 고민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제가 봐도 이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은 컨벤션 기획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의사소통은요. 네, 이 행사를 주최하거나 전시회 같은 걸 주최하면 또 여러 업체들하고 많이 그렇죠.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또 나누고 또 말이 전달이 되는데 이런 데서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재영 양의 답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재영 양 답변에 대한 AS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의 대표 컨벤션 센터. 넓은 컨벤션 센터 안에 다양한 전시장이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인 부스에서 오늘의 주인공 조연수 컨벤션 기획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이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내년에 있을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관 행사에 지금 나와서 부스를 차리고 행사 홍보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스 설치는 컨벤션 기획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주를 내고 협력 업체에서 진행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저희가 처음에 그렸던 부스 배치도와 동일하게 부스가 지어지고 있는지 또 부스 간판이나 부스 디자인 등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스를 방문한 방문객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그녀에게 사무실 업무와 현장 업무의 차이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컨벤션 기획사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일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서 준비하던 이제 행사를 현장에 와서 직접 실행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를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이 또 큰 매력이고요. 또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만 할 때도
고요하고 뭔가 집중해서 강도 높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좋고요. 현장에 나와서 일할 때는 또 참가자들과 직접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년에 있을 작은 부스지만 내년에 있을 본행사를 알리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작은 노력이 모이고 모여 본 행사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컨벤션 기획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준비한 것처럼 꿈을 잃지 마시고 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셔서 꼭 좋은 컨벤션 기획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조연수 컨벤션 기획사의 못다한 직업 현장 이야기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현역 컨벤션 기획사로 활약 중인 조현수 대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2년도 컨벤션 기획사 분야에 입문한 조현수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컨벤션 기획사에 대한 직업 현장의 이야기는 잠시 후 대리님께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앞서 재영 양이 답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리님의 AS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재영 양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에 대한 AS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컨벤션 기획사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개를 말해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영 양이 저는 코엑스, 외국인, 행사 MC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코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G20 정상회담이 열렸던 네. 장소이기 네.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어서 떠올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UIA 국제협회연합에서 인정받기 위한 국제회의의 규모에는 참가국 수 5개 이상 그리고 외국인 참가자 수가 4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참가자도 맞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행사 MC는 저희가 이제 유연하고 매끄럽고 또 보다 전문적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영 양이 정확히 맞춘 것 같네요. 이거 말고 뭐 다른 키워드 없었나요? 어떻게 3개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컨벤션 기획사에게 영어는 필수다라는 질문에 저는 O라고 답했습니다. 네, 저는 세모라고 답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영어가 필수입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면 이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낙담하고 포기하실까봐 전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역량이나 자신의 열정에 따라서 영어 능력이라는 건 언제나 향상될 수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리님은 필수였나요? 선택이었나요? 저의 경우에는 그냥 필수.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한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컨벤션 기획사는 기획만 하고 실행은 다른 사람이 한다라는 질문에 재영 양이 뭐라고 답하셨죠?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X고요. 네. 저희는 이제 컨벤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담당자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다만 행사 실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몸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운영 요원을 선발해서 네. 좀 더 퀄리티 있고 안정적인 그런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 대통령의 이름을 딴 컨벤션 센터가 있다라는 질문에 저는 O라고 답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잘 알고 계신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궁금한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은 언제일까? 재영 양은 뭐라고 답하셨죠? 저는 11월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셔서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요. 11월을 포함해서 사실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은 9월, 10월이에요.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는 8월부터 한 11월 정도까지 정말 바쁜 달이고요. 사실은 뭐 구분 없이 1년 내내 바쁘기는 합니다. 9월, 10월에 좀 행사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네, 아까 재영 양이 유추하셨던 것처럼 여름은 사실 관광 성수기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에 빈
그 장소를 섭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수기라고 불리우는 가을이나 봄에 학술대회 혹은 국제적인 회의가 많이 열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재영 양이 상당히 논리적인 이유 네. 맞추셨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회의 전문 업체를 PCO라고 하는데요. 이 P는 어떤 단어의 약자일까요? 재영 양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가요? 아마 알고 계신데 일부러 모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네, PCO란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의 줄임말이고요. 국제 PCO 협회인 IAPCO에서 정의하기로는 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컨벤션 기획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을 꼽아주세요라는 질문에 재영 양은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당장 PCO가 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사실 이 능력이라는 거는 요건이라는 건 사람마다 조금 개인차가 있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영 양 답변에 대한 AS 답변까지 친절한 답변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조현수 대리님과 함께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녀의 잡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제 지금은 현역 컨벤션 기획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지만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다른 일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진로를 선택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던 케이스라서 그 전까지는 그냥 흔히들 대학생 때 많이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고 네. 좀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해서 그런 류의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를 정하고 나서는 운영 요원 알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뭐 대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뭐 과에 관련한 흥미를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컨벤션 기획사에 도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대학교 진학을 관광경영학과로 했는데요. 딱히 진학하고 나서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별로 꿈도 없었고 비전이 좀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제 대학교 3학년 때 컨벤션 경영론이라는 과목을 이제 오픈하셔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수강 신청을 덜컥하고 첫날에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PCO 컨벤션 기획사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체크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리스트에 있는 거를 거의 80~90% 정도를 제가 네. 체크를 하면서 이게 뭐지? 이 직업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나에게 정말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알아보고 그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컨벤션 기획사가 되기 위해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하고 또 답변이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운이 좋았어가지고 면접 안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면접을 많이 보지는 않았고요. 깜짝이야. 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첫 면접을 봤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당연히 이제 영어로 뭐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라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답변을 했는데 한 가지 난관은 이제 영어로 온 이메일을 번역해봐라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메일을 번역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당시 그 이메일 내용이 의학 관련 이메일이었고 그 의학 중에서도 경추에 관련된 의학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경추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압니다만 그 당시에 너무 당황했고 나는 여기 못 붙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답변을 쓰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 친구가 얼마나 막 영어를 잘 번역하냐 보다는 얼마나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걸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아직까지 혼자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해요. 오늘 지금 방송 중에 영어로
시험 보고 한다니까 처음부터 괜히 겁나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정과 패기만 있다면 영어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대학 때 수업에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나한테 이 컨벤션 기획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해보시니까 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직접 해보셨을 때 이 컨벤션 기획사 직업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매력을 콕 집어서 말하자면 뭐 녹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직업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게 만드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컨벤션 기획사는 하나의 클라이언트와 계속해서 연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요구되는 나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역량이라든지 또 나의 태도가 그때마다 다르게 요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잘 맞춰서 적응하고 또 익혀 나간다면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또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 직업인 것 같은데 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컨벤션 기획사의 업무를 좀 단계별로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컨벤션 기획사, 저희는 이제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 스스로? 그래서 늘 이제 먹잇감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우선은 이제 행사가 하나가 공고가 뜨거나 혹은 입찰 공고라는 것이 뜨게 되면 저희는 이제 회의를 하고 제안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안서란 이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어떻게 해내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차별성을 두고 이 회의를 정말 좋은 회의로 만들겠습니다를 문서로 보여주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제안서 작업을 해서 운이 좋게 혹은 노력의 결실로 저희가 공식 PCO로 선정이 되면 조직위원회 클라이언트와 함께 킥오프 미팅을 갖습니다. 킥오프 미팅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하고 또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회의의 연속으로 의견 조율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행사를 준비해 나가고요. 행사를 앞두고 이제 한 달여 앞뒀을 경우에는 운영 요원 선발이나 뭐 각종 기자재 발주 또 디자인 시안 같은 것들을 확정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저희가 실행 계획서라는 문서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PCO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그런 문서인데요. 작은 이렇게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실행 계획서 안에는 행사장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 놓고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그 업무에 투입이 된다고 해도 문제없이 행사를 끝낼 수 있도록 그 문서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행사가 종료가 되고 나면 저희는 이제 박수를 치고 그 다음 단계인 정산과 결과 보고 그리고 백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직위원회 이제 최종 보고가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이제 뭐 해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끼리 또 디브리핑이라고 해서 저희의 행사 실적을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끝나면 또 다시 처음으로 다른 행사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컨벤션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컨벤션 기획사가 되셔서 첫 출근한 날 기억하세요? 네, 6월 18일입니다. 2014년 6월 18일이고요. 초여름이었는데 제 자리에만 에어컨 바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덥고 막 긴장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앉아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여보세요라고 받아야 되는지, 내 이름을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가 몇 번 울리다가 선배님 자리로 전화가 넘어가게 됐어요. 선배님이 전화를 받아서 너무 자연스럽게 멋지게 이제 별것 아닌 전화에도 정말 잘 응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계속 옆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전화를 끊으실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과정, 첫 출근이니까. 네. 그 직접 기획사 일을 해보시니까 그 생각했던 것하고 가장 달랐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요새는 이제 컨벤션 기획사를 꿈꾸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나 뭐 운영 요원을 통해서 네. 직업을 미리 경험해 보시기 때문에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컨벤션 기획사가 굉장히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고 우아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이삿짐 센터와 마찬가지로 저의 주 업무는 박스에 포장하기, 박스 뜯기, 박스 옮기기가 정말 많고요. 아직까지도 정말 어디 행사가 있다 그러면 일단 필요한 짐들을 막 싸고 네. 그런 게 제일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야근이 적다? 농담이고요. 이제 지금 행사에 농담이세요? 행사장에 가게 되면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서 밤을 새거나 혹은 쪽잠을 자야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체력 관리도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밤새서 일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잠을 못 자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밤을 새거나 또 쪽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다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체력 관리 같은 거. 뭐 아까 대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코엑스도 보면 지휘 통제실 같은 데서 저도 거기서 막 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노숙을 하셨나요? 있었는데 말 그대로 짐이 거의 다 뭐 업무의 60% 이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인드를 좀 이렇게 되새겨요. 자면 큰일 난다. 지금 자면 큰일 나. 저는 항상 그거를 생각을 좀 압박을 저한테 줘요. 그리고 항상 새벽 2시 정도 되면 무조건 사무실이나 그 공간을 떠나서 이제 길로 나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 30분 정도를 거닐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잠이 좀 많이 깨게 되고요. 그때부터 다시 또 일을 해서 제가 최대로 정말 3일 동안 1시간 1분도 안 자본, 뭐 1분도 안 자본 게 딱 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뭐 낮에는 긴장되고 밤에는 또 잠은 안 되게 되면 산책하고 또 들어와서 일을 하고 했던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 밖에 바람을 쐬고 들어오는 예, 특히 겨울에는 좀 더 힘들지만 그래도 겨울에 더 빨리 잠을 깨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재영양 같은 경우에도 뭐 시험 기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 밤새야 하는 일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평소에 잠이 잘 없어서 밤새는 부럽네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꼭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나 아니면 과제가 남아있을 때는 꼭 이렇게 잠이 쏟아지고. 왜 그걸 잠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졸리면 조금 자요. 한 알람을 맞춰놓고 몇 단계별로 분 이렇게? 맞춰서 몇 분씩 맞춰서 진짜 잠깐 자고 일어나요. 여기 잠깐 자도 조금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자고 또 이것도 안 통한다 싶으면은 저는 이를 닦아요. 네. 이 닦거나 세수하면은 또 그렇죠. 이렇게 뭔가 잠이 깨죠. 좀 이렇게 확 깨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네. 밤을 셉니다. 네. 조현수 대리님은 그렇게 밤새서 일해야 될 때 또 잠도 제대로 못 잘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네, 저는 우선 제 역량 같이 단계별로 잠을 자다가는 영원한 수면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잠들면 안 되고요. 그럼요. 저는 저희 집에서도 항상 놀라세요. 너처럼 잠이 많은 애가 어떻게 그 일을 하니? 근데 이제 저에게는 비법이랄까요? 한 가지 있는 게 이 자료 내일 아침까지 보고 해야 돼 하면 절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럼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졸음도 저에게 침투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보다 상사가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자면 안 된다라고 경각심을 일으킨 게 말 그대로 내일 몇 시까지 이걸 해야 돼 말한 것처럼 보통 직장인들의 네. 그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학교는 돈을 주고 다니지만 직장은 돈을 받고 그렇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네.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아직 편해서 그렇죠. 그렇잖아 봐요. 자, 그렇다면 보통 초보 컨벤션 기획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너무 많은 책임감, 너무 많은 업무가 저에게 주어진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항을 겪기도 했었는데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황일 때 그럴 때 많이 어려워들 하는 것 같고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실전 경험들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 컨벤션 기획사 업무를 잘 하기 위한 업무 포인트랄까? 뭐 본인만의 요령 같은 것들 3개 정도 꼽아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꼼꼼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기응변인데요.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면 또 영어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말로도 참 대화가 어려울 때가 그렇죠. 많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필요한 상황에 또 필요한 단어와 적절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PCO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역량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꼼꼼함은 다른 직업에서도 요구되는 역량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PCO 컨벤션 기획사는 예산에 관련된 일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하고 문서 작업을 할 때도 오탈자 하나로도 수많은 참가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또 검토, 내가 검토한 것은 남이 또 검토 이렇게 정말 검토를 지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임기응변의 경우는 사실 컨벤션 기획사라면 365일 밤낮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키포인트 능력일 것 같은데요. 네. 뭐 행사 실행에서만 뿐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고 또 조직위원회와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는 경우에도 시시각각 임기응변이 필요할 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임기응변은 꼭 필요한 역량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고객 그 예약에 대한 꼼꼼함을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임기응변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커미션 기획사로서 활동하시면서 나만의 업무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네, 뭐 단언컨대 3M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3M. 메일, 메신저, 그리고 메모. 이 3가지를 저는 꼭 지키는데요. 네. 왜냐하면 업무를 전달받았을 때 전달한 사람도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렇죠. 전달받은 제 자신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근데 듣자마자 바로 메모를 해놓거나 혹은 메일로 그 사항을 뭐 보내놓는다거나 네. 하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생기는 그런 미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꼭 컨벤션 기획사가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면 일을 하실 때 그 대리님만의 필수 도구라던가 아니면 기술 이런 게 있나요?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또 하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정말 국제회의 기획이라는 거는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참가자분들과 만나는 것 외에도 한국에서 더 다양한 배경에서 살아오신 분들과도 만나는 기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을 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라는 거를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더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고 더 웃는 얼굴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연수 대리님께 직업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시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사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컨벤션 기획사 일을 하시면서 흔하게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직업은 사람이 전부인 직업이다 그렇죠. 보니까요. 뭐 행사 당일에 갑자기 누군가 아파서 결혼이 생긴다거나 혹은 이제 공들여 선출한 운영요원 분들께서 갑자기 나오지 않으시거나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이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기도 해요. 그렇거나 아니면 기자재 리허설을 모두 마쳤는데 갑자기 이제 기계가 화가 나서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 지금 보면 두 번째 유형이 제일 많죠. 그죠? 잘 되다가 꼭 그때 하려면 안 되는 이런 네, 경우가 맞습니다. 생기는데 이런 참가자 꼭 있다. 좀 많이 보는 유형 한 베스트 3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참가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국제회의다 보니까 네. 세계 각국에서 참가자분들이 오시는데 가끔 이제 비자가 필요하신 국가에서 오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시죠? 미리 안 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죠. 계시거든요. 행사가 내일 모레인데 갑자기 얼전트 이러면서 나 비자를 위해서 노력해줘라고 메일이 오면 뭐 그때는 어차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막 이제 수소문을 합니다. 근데 못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런 비자 초청장이나 이런 거 요구하시는 네. 분들 제일 많고요. 그리고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 저희가 사실은 그런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뭐 논문이나 프로그램북에 실릴 그런 자료들을 위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데드라인이라는 게 항상 넘겨지게 마련이니 저희는 항상 오버해서 더 길게 잡곤 하는데요. 그 오버한 데드라인조차도 넘기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꼭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뭐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도와드리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마지막은 좀 즐거운 참가자 경우인데요. 공식 행사, 뭐 개회식이나 폐막식 네. 같은 곳에서 굉장히 즐겁게 흥폭발하셔서 또 음주와 가무를 즐기시는 참가자분들 저희는 굉장히 보면 힘이 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컨벤션 기획사로 일하시면서 많은 행사와 그런 거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참여했던 행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나요? 네. 2015년에 있었던 ISO 서울 총회를 꼽고 싶은데요. 네. 우리 왜 물건 살 때나 혹은 어떤 상점에 갔을 때 ISO 뭐 9001 표준 인증 이런 플랜카드 같은 거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의 연례 총회를 서울에서 2015년 가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오시는 참가자분들을 초청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그때 아프리카나 또 남미에 계신 분들을 주로 통화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일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요. 뭐 너무너무 힘들고 뭐 참 후회도 되고 왜 이걸 한다고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고 속속들이 도착하시는 그 참가자분들께서 저를 친히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해주시고 뭐 작은 선물도 주시고 막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해주시고 그래서 내 돈으로 초청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를 감사 표현을 해주시니까 저 또한 감사했고요. 그리고 행사가 성황리에 맞춰져서 당시 ISO 사무총장 대행하고 계시던 그 사무총장께서 직접 감사 편지도 저희 회사로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집에 프린트해놓고 갑오로 대물림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조현수 대리님께서는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좀 너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주로 그렇게 그만두거나 좀 힘들어 하시나요? 네, 대표적으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들으실 말은 아마 건강상의 이유일 것 같아요. 뭐 건강상인가요? 네, 하지만 이제 진짜 그만둔 동료나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내막에는 내 가슴 속에 있던 열정이 좀 많이 사라져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열정을 사라지게 하는 이유는 뭐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애정이나 그런 직업을 향한 그런 열정이 없다면 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가장 지금 또 핫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컨벤션 기획사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렇게 울컥 힘들었던 이벤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셀 수 없이 많죠. 울컥울컥 많이 하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원래도 심한 편인데 굉장히 치고 내려가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해프닝 같은 경우는 동료들이나 선후배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좀 풀고 그렇기 때문에 뇌리에 깊게 남아있진 않고요. 다만 새벽 늦게까지 혹은 뭐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럴 계속 때면 쌓여있다는. 내가 이 일에 맞지 않는구나, 내가 못하는구나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게 돼서 조금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일하시면서 보람됐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뭐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세요?
뭐니 해도 클라이언트나 참가자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그쵸. 받고 감사 인사를 들을 때 가장 뿌듯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한 행사를 좋게 봐주셨다, 즐기셨다라는 말씀 하나만으로 그간의 고통, 그간의 준비할 때 노고가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조현수 대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직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TV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컨벤션 기획사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이 컨벤션 기획사에 도전하시려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조현수 대리님께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요건들, 이런 역량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건 사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고, 제가 거기에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컨벤션 기획사는 문화적인 소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전시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러 가시고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그런 지식을 넓게 가지고 계신다면 더 훌륭한 컨벤션 기획사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컨벤션 기획사 조현수 대리님과 함께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제 역량은 또 학과도 관광학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부분 중에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어떤 걸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또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다른 부분들까지도 많이 알 수 있고 또 다른 행사마다 행사 주제마다 그 행사에 대한 아는 지식이 쌓여서 또 많이 성장하는 직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수 대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좀 어떤 컨벤션 기획사가 되고 싶다. 어떤 컨벤션 기획사가 되고 싶으세요? 네, 창조적이고 트렌디하지만 기본을 잃지 않는 그런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거 다 붙이셨네요. 네, 그래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정말 발빠르게 대응하는 컨벤션 기획자이자 그리고 기본을 잃지 않아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뢰감을 주는 그런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멋집니다. 저는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컨벤션 기획사를 꿈꾸는 여성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컨벤션 기획사를 꿈꾸고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 이미 꿈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잃지 마시고 지금의 열정을 계속 간직하시고 각자 계신 자리에서 정진하셔서 꼭 프로가 돼서 정상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국제회의와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이 컨벤션 기획사에 대해서 알아본 첫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컨벤션 기획사 국가 자격증 정보와 또 취업 및 창업 정보를 알아보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로 꾸며질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